네, 안녕하세요.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제1강 세 번째 부분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기억들이 구술 전승이라든지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남겨지는가, 아, 후대에 기억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사 서술을 통해서 어떤 한 사회의 집단적인 기억이 형성이 되고 유지되고 또 전파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죠. 오늘은 이 기록과 역사와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 인간이 기억의 어떤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런 기억될 수 있는 정보의 저장이나 전달, 활용들이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발견한 이후로 인간은 기록으로서 기억해야 될 만한 일들을 기록하고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개인의 기록이 수가 있고 어떤 단체라든지 뭐 보통 국가들이죠. 그 국가들의 기록, 공적인 기록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기록뿐 아니라 이 공적인 기록도 사실은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remembering이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기억할 것을 선택해서 기억해야만 기억되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말로는 우리가 이제 잊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forgetting 하면은 잊어버리기라고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forgetting이라는 것은 잊게 하기란 뜻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어느 누가 기억되고 싶지 않은 부분, 물론 개인도 포함하고요. 기억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록을 삭제한다거나 없애버린다거나 혹은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나 사실만을 남긴 기록만 남김으로써 그 반대되는 기억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기억의 역사를 하는 분들은 인류가 이렇게 생존하면서 여러 가지 투쟁과 갈등을 겪는데 그중에 하나의 양상이 기억하게 하기와 잊게 하기란, 그러니까 기억하기와 잊게 하기 간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으로서 기억을 남기는데 이러한 기억이 선별되고 일부 기억만 기록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인간의 그런 종합적인 기억, 원래 다 남겨져야 될 기억들이 다 남는 게 아니다. 인간의 기억을 오히려 제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 기록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기록이 있을 때 그것이 기록인지 아닌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기록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힌트입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만든 기록인가 아닌가. 일단 그것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기록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다른 나중에 이제 기록의 속성을 보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기록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 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이 진본이다. 기록이 진짜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이제 어떤 기억의 선택적 선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록이 어떤 맥락에서 무슨 목적으로 생산된 기록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기록의 어떤 양식을 갖고 만들어졌으면은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맥락을 식별하기가 참 어렵죠. 사실은 어떤 기록이 있을 때 이게 무슨 기록인가, 이게 왜 만들었나를 알아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록을 보존하고 이용하려고 할 때는 기록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내용 못지않게 이 기록이 왜 생산됐고 무슨 목적으로 쓰였지 하는
이런 기록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잘 나타나 있는 자료는 그건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는 이제 기록을, 남겨진 기록을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과거의 사실이 어떤 것이다 하고 인식을 하고 그것이 과거의 사실이었다고 일단은 사실을 이렇게 밝히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죠. 그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고 이게 왜 이게 일어났고 인과관계죠. 어떠한 결과를 빚었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당시 그러한 인간의 행동이나 사건이 뭐 어떤 의미를 가졌다, 어떤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로서의 판단을 내리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역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역사가가 가진 하나의 역사를 보는 관점, 사관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는 기록 플러스 해석이다라고 하면 되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기록에서 식별될 수 있는 사실 플러스 해석이다. 역사 자체가 사실을 무시하면 역사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사실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해석만 한다면은 그거는 역사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과거의 여러 자료 중에서 어떠한 사실들이 밝혀져 있는 것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식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여러 기록 중에서 역사가는 단지 그 일부 기록만을 선별할 뿐입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 자기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만 선별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식의 해답을 주는 필요가 있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런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기록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실을 제공하는데 역사 연구, 역사학자는 그중에 일부의 기록을 사용함으로써 일부의 사실만을 제시할 뿐이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사실이 없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사실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밝히는 일도 참 큰일이죠. 그리고 이 무엇이 사실이었는가 아닌가를 밝히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록입니다. 어떤 기록의 내용이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기록 자체가 과거 역사에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떠한 사실이었는가를 밝혀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하다 보면은 개인의 기억과 사회의 기억, 집단적 기억, 특히 역사죠. 개인의 기억과 역사, 책으로 쓰여진 역사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기록의 선별을 통해서 그 기록이 선별된 일부 기록이 갖고 있는 일부의 사실만을 역사가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 아카이브에서 관점에 본다면은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여러분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기록만 남겼을 때 주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런 면,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면, 선택한 측면만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성찰, 우리의 생애에 대한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아마도 그것은 자기의 구차한 변명의 기록 혹은 자기 인생을 미화하는 기록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서전 회고록들이 사실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변명하고 미화하는 그러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기록이 있어야 기억을 하고 역사서술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러한 민감한 그런 성격들이 기억과 기록의 역사서술, 기록을 통한 역사소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아카이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자신의 치부를 가리거나 남기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지우려는 의도로 아카이브를 만든다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과거도 과거고 그 부끄러운 과거를 성찰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인간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당대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맥락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강 강의는 아카이브를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록을 식별하면서 기록 보존소, 개인의 기록 보존소,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